2023 피파 20세 월드컵 우리 한국 대표팀의 정말 역사적인 4강 진출 그리고 2연속 결승 도전. 지금 막 이탈리아와 준결승전이 끝났는데요. 사실 진부한 표현이지만 졌지만 잘 싸웠다 이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먼저 실점을 허용하고도 동점까지 가져갔으나 이제 경기 막판에 실점을 허용하면서 1대2로 석패를 당했는데요. 물론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한국 대표팀이 많이 밀리긴 했었어요. 하지만은 정말 진짜 경기 초반만 하더라도 야 이거 솔직히 말하면은 대패당하겠다 싶을 정도로 이탈리아의 그 압박이라던가 공세가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네. 하지만은 한국 선수들도 힘든 와중에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특히 후반 와서는 많이 반전을 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거면서 선전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분명히 객관적인 전력이나 전술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모든 면에서 이탈리아가 훨씬 강력한 상대였고 우리가 특히 이제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앞섰죠. 왜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강전에서 나이지리아와 연장까지 갔었고 또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주축 선수들의 의존도가 컸었던 데 반해 이탈리아가 벤치 멤버가 더 화려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선수들의 체력 안배가 된 팀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경기 막판까지 승부를 끌고 갈 수 있었고 저력을 보여준 것이었고 특히 이제 이번 대회를 통해 빛났던 우리 10번 베주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탈리아 선수들에게 뒤지지 않는 그 기술적인 면모를 보이면서 이탈리아 선수들도 맞기 어려워했거든요. 이 경기 우리 선수들 비록 결승에는 가지 못했지만 이탈리아 상대로 어떻게 경기했고 또 어떤 명장면들이 있었는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장면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발 명단 살펴보면 우리는 예상대로 4-2-3-1 그리고 이탈리아도 예상대로 4-1-2-1-2 4-3-1-2 다이아몬드 4-4-2 이런 대형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지오반의 주장이 이제 선발로 나와서 프라티, 카사데이와 함께 이제 중원을 구축을 한 거죠. 거기다 이제 발탄치가 공격형 미드필더에 섰고 에스포시토와 암브로시노가 이제 투톱을 배치가 됐던 거였죠.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변함없이 이제 장신 공격수인 이영준 선수를 원톱 최전방에 두고 좌우 측면에 이제 배준호와 이제 김용학이 뛰었어요. 배준호 선수가 최근 이제 선발 교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는 아예 이제 강성진 선수가 이제 교체로도 안 나왔고요. 미드필드 라인은 이승원, 강상윤 그리고 이제 박현빈 선수, 그러니까 패스 공급력이 있는 박현빈과 또 수비력이 좋은 강상윤을 이제 투입하면서 균형을 맞췄고 포백 라인에도 조금 변화를 줬는데 공격보다는 좀 수비의 강점이 있는 조영광 선수를 오른쪽에 배치하고 이제 최석현, 김지수가 센터백, 레프트백으로는 이제 공격할 때 크로스가 좋은 최예훈을 투입하면서 조금 이제 김은중 감독이 역습의 공격도 신경을 쓴 그런 선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왼쪽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나가겠다라는 포석이었죠. 왼쪽에 그러니까 힘을 좀 실어준 포진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승원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지만 왼쪽으로 가서 배준호 선수, 최예훈 선수와 좀 연계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우리도 이제 세트피스의 강점이 있는 팀이지만 이탈리아도 만만치 않은 세트피스의 강점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초반부터 또 이 코너킥으로 이탈리아가 기회를 만들었어요. 이 경기에서 일단 그 이탈리아가 프라티와 카사데이로 이어지는 중앙이 너무 좋았던 데다가 또 이제 왼쪽 풀백인 투리키아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탈리아는 왼쪽 측면 중심으로 이탈리아 역시도 공격을 전개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초반에 왼쪽 측면에서 얻어낸 이제 코너킥에서 발단치가 이제 코너킥을 올린 거를 프라티가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수비가 이제 6탄 방어로 막아냈던 거였고요. 이어서 또 한 번 왼쪽 측면 공격이 날카로웠어요. 그러니까 투리키아가 측면으로 빠르게 오버래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린 거를 암브로시노가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이거는 조금 골대를 크게 빗나가긴 했었죠. 사실 이제 아주 위협적인 상황, 건드리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였는데 많이 꺾어 들어가면서 빗나간 게 우리 입장에선 다행이었고요. 9분경에는 프라티가 이제 전진 패스를 쓴 걸 암브로시노가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들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조금 뒤로 밑으로 내려와서 연계를 해주는 역할들, 측면으로 빠져서 연계해주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했었는데 프라티가 찔러준 거를 암브로시노가 그대로 이제 돌려서 패스를 준 거고 이걸 이제 받은 발단치가 치고 들어와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는 골키퍼에게 막힌 거였죠. 김준영 선수가 굉장히 좋은 집중력을 보여줬는데 결국 이렇게 두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점을 하고 말았어요. 이게 대한민국이 이제 수비 진영에서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문제는 상대가 압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도리어 위험 지역에서 뺏기는 장면이 있었어요. 뺏기고 나서는 투리키아가 그대로 이제 컵백을 준 거를 카사데이가 논스톱 슈팅으로 가져가면서 골을 넣은 거였는데요. 일단 한국이 올라가려고 했다가 뺏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었고 또 이제 투리키아가 거기서 이제 볼을 잘 끌고 가면서 컵백까지도 예술적이었던
였던 데다가 그래도 한국 수비수가 따라 붙었는데 카사데이가 반박자 빠른 논스톱 슈팅으로 골을 넣었던 거였죠. 슈팅을 빠르게 가져간 것도 있는데 우측 상단 구석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골키퍼가 반응하기 어려운 위치로 날아갔기 때문에 카사데이의 기술도 대단했고 투리키아의 운반 및 또 컷백의 타이밍과 정확성까지, 그러니까 네. 이거는 물론 우리 수비를 뭐 아쉽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탈리아가 압박도 좋고 과정 자체를 네. 너무 잘 가져갔다, 이탈리아가 멋진 골을 넣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 15분 동안 우리가 거의 일방적으로 계속 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골이 나오니 2대0, 3대0 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늦지 않게 동점골을 얻어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김용학 선수가 이제 롱스로인을 넘겨준 거를 배준호 선수가 받아서 이제 터닝 동작을 하는 과정에서 차노티가 발을 건 거죠. 예. 이게 사실 그렇게 접촉이 크진 않았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듯 싶었으나 이제 VAR실에서 체크하라고 왔고 딱 그 VAR실에서 본 결과 느린 화면을 보니까 분명히 컨택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이 이제 페널티킥을 선언하게 됐던 거였습니다. 사실 차노티의 동작이 크진 않았지만 배준호 선수가 돌아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분명히 또 다리가 밟히면서 그렇죠. 걸렸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다리를 걸지 않았다면 충분히 배준호 선수가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이 판정은 이제 정당한 판정이었다. 예, 그래서 그렇죠.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고, 솔직히 저는 선언됐을 때도 이게 페널티킥이 좀 긴장되니까 약간 걱정을 하면서 봤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VAR 체크가 있었기 때문에. 네. 23분에 이제 주장인 이승원 선수가 찼는데 너무나 정확하고 깔끔하게 잘 넣었어요. 네, 그 구석으로 제대로 찬 거죠. 그것도 왼쪽 상단에 꽂히는 환상적인 킥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예, 이렇게 좀 빠르게 우리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경기 분위기를 조금 살렸고, 실제로 이 골을 내주고 나서 이탈리아 선수들이 조금은 이제 신경질적인 감정이 오히려 이탈리아 선수들이 흔들다 보니까 우리가 좀 좋은 플레이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이게 컨택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라고 하면서 약간 조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한국이 이제 역습을 할 수 있는 장면이 있긴 했었는데요. 그 33분경에 이영준 선수가 이제 볼을 끌고 가다가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이승환 선수가 반대쪽으로 패스를 넘겨준 거를 최혜훈 선수가 이제 크로스를 올렸는데 이게 그 구아리노가 헤딩으로 커트를 하는 장면이었던 거였죠. 사실 이제 뒷공간이 꽤 있었기 때문에 이영준 선수가 평소와 같은 체력 상태였다면 좀 들어가서 뭐 다른 옵션 왼쪽으로 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패턴이 가능했을 텐데, 수비가 붙었을 때 좀 밀리는 상황, 좀 이제 타이밍도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오른쪽으로 넘겼거든요. 이때 타이밍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이탈리아 수비수들이 다 내려왔던 그런 상황이 됐어요. 사실 이영준 선수가 조금 더 빨리 패스를 줬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조금 늦어졌죠. 그리고 사실 이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이 조금 더 그 밀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영준 선수가 한국 대표팀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한국 대표팀이 기본적으로 이영준을 향해서 롱볼 축구를 많이 구사를 했었다 보니 뺄 수가 없었고, 그동안 그가 유일하게 교체 아웃된 게 90분에 교체 아웃됐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경기에서는 조금 지친 기색이 역력했던 게 플레이가 좀 원활하게 풀리지 않은 그런 아쉬움으로 연결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특히 우리의 공격 전개가 이게 지치는 게 뭐 후반전 되면 지칠 수 있지만 전반부터 힘들어했고, 그리고 이영준 선수를 축으로 연계하고 버텨주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좀 타이밍이 심하게 늦었다. 안 그래도 상대가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하다 보니까 더더욱 이영준 선수가 버텨줬어야 되는데 그게 이 경기는 조금 안 됐다는 게 매우 아쉬운 부분이었죠. 게다가 이탈리아 선수들도 힘이 좋고 또 능숙하다 보니까 뭐 고전했던 거라서 이영준 선수를 탓하기보다는 힘들었는데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좀 격려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33분경에 이제 프라티가 전진 패스를 주고 여기서 이제 조바네가 에스포시토한테 패스를 주는 과정에서 에스포시토가 잘 버티면서 패스를 다시 내줘서 조바네가 이제 2대2 패스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조바네의 중거리 슈팅이 골대를 살짝 빗나갔던 거였죠. 예, 뭐 이 장면도 역시 패턴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탈리아의 기세에 좀 흔들리는 듯 했지만, 또 우리도 공격을 할 때 이탈리아도 좀 힘들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민감한 장면들이 여러 번 나왔는데, 일단은 이탈리아 선수들이 그 팔을 좀 잘 써요. 남미 라틴 쪽에 또 약간 영향을 축구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장신 공격수인 에스포시토 선수도 최석현 선수랑 경합을 하는데 최석현 선수를 솔직히 이제 팔꿈치로 가격하는 장면들이 나왔고, 또 이제 구아리노 같은 경우는 본인이 또 키가 좀 작은 면이 있다 보니까 이영준 선수와 경합할 때 또 팔꿈치를 써서 가격하는 측면들이 있었고, 측면에서 공이 경합될 때인데 발단치 선수가 또 한국 선수를 뒤에서 노골적으로 밀어버리는 약간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분명히 이탈리아가 동점골을 내주고 흔들린 것도 있고, 또 우리의 기세가 좀 살아나기 전에 꺾으려는 의지를 보였던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이제 그 한국의 이 경기 두 번째 슈팅이 나왔던 거였죠. 그리고 이게 조금 정말 아쉬웠던 장면이긴 했었죠. 이승원 선수가 이제 볼을 끌고 가다가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그 최혜훈 선수가 컷백을 준 거를
김용학 선수가 노마크 찬스에서 논스톱 슈팅을 가져갔는데 골대 훌쩍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 컵백이 각도가 깊게 갔기 때문에 바로 슈팅으로 가져가서는 유효 슈팅을 가져가기 힘든 장면이었어요. 다만 그 앞에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터치하고 가져갔었으면 확실하게 돌아선 그렇죠. 상태에서 그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장면이었죠. 네, 다만 이제 지금까지 경기 흐름에서 이탈리아 선수들의 압박이 워낙 빠르게 들어오고 또 마음이 급하잖아요. 또 워낙 좋은 기회다 보니까 본인도 빨리 차서 넣어야지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빗맞으면서 크게 떴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전반 추가 시간 뭐 이제 배준호 선수가 점점점 기술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그런 과정 속에 이 장면은 이제 차노티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 배준호 선수에게 굉장히 고전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우리도 이제 역습 기회를 막판에는 좀 살렸는데 돌파에 들어가는 장면에서 배준호 선수가 등도 지고 터닝까지도 완벽했거든요. 근데 완전히 노골적으로 유니폼 잡아 끌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준호 선수가 이겨내고 또 들어가니까 다시 거의 멱살 잡듯이 잡아 끌었고 이러니까 이 장면은 경고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유니폼이 이렇게 좀 늘어나는 장면까지 연출이 됐었죠. 이탈리아 선수들도 이 배준호 선수의 기술에 조금 많이 흔들렸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사실 이제 막판에 또 이탈리아는 역시 높이를 활용한 공격이 날카로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암브로시노의 크로스를 에스포지토가 이제 뭐 헤딩 슈팅으로 연결했는데 이게 뭐 넘어갔다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사실 뭐 뒤에 또 들어온 선수가 건드릴 수도 있었지만 빠져나가면서 결국 전반전은 1대1 우리가 굉장히 밀렸지만 그래도 이제 동률 상태에서 마쳤습니다. 사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밀렸었거든요. 점유율이 7대3이었고요. 사실상 슈팅 숫자도 12대3이면은 뭐 상대가 이탈리아가 4배가 더 많았던 거였고요. 유효 슈팅도 5대1. 뭐 그러니까 거의 압도한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한국이 몇 안 되는 기회에서 2번의 슈팅 3번이었는데 그 중에 2번이 빅찬스였던 거였죠. 특히 이제 김용학 선수의 골 장면들은 확실히 빅찬스였는데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좀 무산이 됐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 후반 시작과 함께는 먼저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이제 이영준 선수가 그래도 하프타임에 좀 쉬고 초반에 한번 힘을 내보자 하고 들어가면서 오른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이제 골키퍼의 좀 정면으로 향하면서 무산이 됐고요. 또 그 뒤로는 또 거의 일방적인 이탈리아의 공격이 이어졌죠. 뭐 투르키아가 계속 이 경기에선 좋은 모습들 보여줬었는데요. 투르키아가 왼쪽에서 오버래핑에 올라와가지고 박스 안까지 들어와가지고 직접 슈팅을 가져갔는데 김준홍 골키퍼 선방에 막혔었고요. 53분경에 곧바로 조바네가 또 슈팅을 가져간 거를 이거는 김준홍 골키퍼가 정말 선방을 잘 해낸 거였죠. 이게 정말 아슬아슬했던 장면이었는데요. 58분경에 프라티가 골문 앞에서 헤딩 슈팅을 가져간 거를 김준홍 골키퍼가 골대 안으로 이미 몸은 들어갔어요. 몸은 다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밀쳐냈었는데 몸이 안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골이 아닌가 싶긴 했는데 비디오 판독 결과 라인에 걸쳤다. 아슬아슬하게 걸쳤다 해가지고 이제 노골이 선언이 됐던 거였죠. 사실 이탈리아 선수들은 골이다라고 외쳤고 한국 선수들은 침착하게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판정을 기다렸는데 뭐 이런 라인 판정은 이제 화면상으로도 나오지만 이제 확실하게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노골로 선언이 됐어요. 아주 조금이라도 걸치면은 가장 저희가 기억에 남는 게 카타르 월드컵 때 그 일본이 독일 상대로 골을 넣었었을 때 그때 미토마가 컵백 준 게 라인에 정말 아슬아슬하게 걸쳤었잖아요. 그랬던 장면처럼 이제 확실하게 넘어가지 않은 게 명확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는 계속 밀리는 과정 속에 역시 김문중 감독 교체 전략을 잘 쓰잖아요. 62분 사실 이제 아쉬운 기회를 놓치기도 했고 오늘 조금 이제 고전을 했던 김용학 선수를 빼고 이제 이지한 선수를 투입을 했는데 이 교체 투입이 우리의 후반전 공격 기세에 큰 힘을 줬어요. 사실 그가 이 교체 투입 이전까지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밀렸던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면은 그때까지 한국은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공격 위협도 그래프에. 근데 딱 이때 조금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던 거였는데요. 먼저 그 강상윤 선수가 이거 진짜 환상적인 패스였습니다. 거의 대지를 가르는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이지한 선수가 컵백을 준 거를 이승원 선수가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골키퍼 선방에 막혔고요. 그것도 이거는 이승원 선수가 슈팅을 정말 잘 때렸거든요. 그가 원래 대부분은 여기서 니어포스트 차는데 역으로 파포스트 때린 거였는데 골키퍼가 이거 어떻게 알아채고서는 잘 막아내더라고요. 우리의 과정도 이날 경기에 가장 좋았던 플레이 중에 하나였는데 뭐 이탈리아 골키퍼의 선방이 참 좋았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공격 기세가 이지한 선수를 통해서 살아나기도 했고 또 차노치 선수가 솔직히 계속 배준호 선수한테 털리는 데다가 경고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례적으로 수비수를 67분에 이탈리아가 교체하면서 파티칸티를 투입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이탈리아도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69분경에 발산치가
날카로운 프리킥으로 위협을 했으나 이걸 이제 김주성 골키퍼가 막아냈었고요. 여기서 배준호 선수가 와 진짜 개인 돌파. 예. 진짜 이탈리아 선수 4명이 예. 있는데 그 4명을 따돌리고서는 컵백성의 크로스를 올렸는데 이걸 골키퍼가 차단을 해냈죠. 예, 사실 뭐 차노티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배준호 선수를 이탈리아 선수들이 막기 쉽지 않았던 거. 지금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4명 사이로 빠져갔고 또 4명이 쫓아오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기 능력을 보여줬다는 것은 분명히 이번 대회를 통해서 배준호 선수는 자기의 이름을 세계에 알렸다. 그리고 약간 이 장면은 이강인 선수가 그렇죠. 연상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경기를 거듭할수록 뭔가 더 자신감을 붙는 느낌이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78분 또 한 번 우리가 더 좋은 기회를 만들었어요. 강상윤 선수가 수비 2명 사이 대지를 가르는 롱스루 패스 찔러줬고 이걸 이제 이지한 선수가 받아서 컵백을 했는데 들어오는 선수와 이지한 선수 사이에 약간 조금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맞지 않으면서 왜냐면 이지한 선수는 이게 워낙 그 패스가 빨랐었다 보니까 컵백 각도를 급격하게 꺾을 수는 없었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이영준 선수인데 본래 수비수들 사이에 있다가 사실 수비수들이 다 그 니어 포스트 쪽을 커버하러 가니까 역이용하겠다는 생각으로 안 들어가고 뒤로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영준 선수의 기준에서는 내가 공간을 확보해서 프리하게 있으니 여기로 줘라 라고 생각을 했으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스루 패스가 들어왔을 때 꺾어 때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일단은 이지한 선수는 자연스럽게 니어로 밀어줬는데 서로의 호흡이 좀 안 맞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지한 선수가 들어왔어야지라는 식의 그런 제스처를 취하긴 했었죠. 네, 이 기회가 좀 아쉽게 무산이 됐고 그 한국의 기세가 올라가니까 또 이탈리아도 선수 교체를 했어요. 왜냐면 후반전엔 들어가서 솔직히 이탈리아도 조금 지친 기색들이 있었거든요. 예, 저희가 프리뷰에서 얘기를 드렸었던 파푼디가 들어오게 됩니다. 예, 발단치, 에스포시토, 조반네 이 선수들 다 못해서 간 게 아니라 좀 지친 면이 있어서 교체를 해주면서 파푼티, 폰타나, 로사, 몬테바고가 들어갔는데 원래도 이제 파푼디가 좀 주전급 선수고 무엇보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탈리아 성인 대표팀까지 뽑혔던 그러니까요. 사실 대회전 가장 주목한 선수였잖아요. 만 16세 성인 대표팀에 차출됐던 선수인 건데요. 그런 건데 우리 또 먼저 기회가 왔었어요. 이 84분. 이 기회도 너무나 아쉬운 기회였습니다. 또 한 번 배준호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자신의 개인 기술을 통해서 이탈리아 수비수들을 완전히 압도하고 제쳐내고 그리고 컵백까지도 컵백 각도와 타이밍까지도 완벽했는데 여기서 이용주 선수도 잘 들어왔어요. 그런데 슈팅이 이제 논스톱으로 가져갔을 때 골대를 훌쩍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아쉬웠던 장면이었죠.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유효 슈팅 정도는 가져갔어야 됐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예, 근데 이게 확실히 이영준 선수가 지쳤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죠. 평상시에 이영준 선수였으면 이거 골로 연결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김용학 선수 같은 경우에 처리하기가 어려운 장면이었다면 이건 솔직히 임팩트만 잘 가져가도 들어가는 건데 그 임팩트 할 때 체력이 떨어지니까 사실 방향만 바꾸면 되죠. 그렇죠. 툭 건드리면 골이었고 지금 보시면 골대 반대편 구석이 완전 비어있어요. 그리고 이영준 선수도 거기를 보고 찾는데 이게 이제 집중력이 지치니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힘이 들어가니까 골대를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결국 이 기회를 놓친 게 우린 통한이었습니다. 왜냐? 이걸 놓치고 나서 이탈리아의 역습이 있었고 암보로시노가 이제 페널티 에어리어 앞을 돌파하다가 박현비 선수가 어쩔 수 없이 늦게 거친 태클로 막았는데 위치가 너무 좋았잖아요. 그리고 하필 이 직전에 파푼디가 들어왔다. 그리고 파푼디가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골을 넣은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파푼디 선수가 일단 그 도움닫기 자체를 거의 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가 반응을 못했어요. 벽들이 그러니까 설마 저렇게 작은 선수가 저렇게 도움닫기도 하지 않고 프리킥을 처리할까 했는데 와 임팩트가 장난이 아니었어. 그러면서 이게 진짜 그냥 한 2발 이렇게 딱 가더니만 땅 때리는데 그냥 속도가 빠르게 쫙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간 거였죠. 총알 같은 슈팅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수비벽이 왜 안 떴냐 또 골키퍼는 왜 못 움직이냐 이렇게 하실 텐데 말씀하신 대로 아마 도움닫기가 좀 있었다면 그걸 보고 뛰었을 거예요. 근데 툭툭 하다가 그냥 차버리니까 반응하기 순간적으로 반응할 수도 없었고 선수들도 지치기도 했고 그러니까 거기다 166의 단신의 선수가 거기서 그런 킥 파워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겠죠. 그리고 만약 이 선수가 꾸준히 경기에 나오면서 또 이런 장면을 많이 보여줬다면 우리가 비디오 분석을 했을 텐데 오히려 또 이 선수가 최근에 못 나온 게 우리에게 분석이 안 된 또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디네스의 경기까지 보지 않을 그건 테니까요. 힘들죠. 그런 가운데 이제 막판에 두 팀 다 교체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탈리아는 굳혀야 되고 우리는 골이 필요하니까 89분 우리는 이제 수비형 미드필드인 박현빈 선수를 빼고 풀백인 배서준을 투입한 건데 이건 이제 측면 자원을 많이 넣기 위한 거였고
이제 이탈리아는 암브로시노가 좀 지쳤고 좀 경고도 있었거든요. 예. 빼고 피우마노를 투입을 했는데 그 배서준 투입도 바로 적중했습니다. 배서준 선수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일단 볼 경합 6번 해가지고 모두 다 승리했고요. 또 이제 드리블 돌파도 3회를 전부 다 성공시키면서 측면 공격에 있어서의 힘을 실어줬었거든요.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추가 시간 들어서는 또 한 번의 교체가 있는데 김은중 감독이 왼쪽 풀백의 최혜훈이 지치기도 했어요. 빼주면서 수비수인 황인택을 넣은 건 이제 공을 붙여서 이영준 선수 혼자로 예. 버거우니까 헤딩을 하겠다라는 거였고 실제로 이제 마지막에 우리의 기회가 추가 시간 종료 직전에 이성호 선수의 프리킥이 있었는데 최석현 선수가 이제 헤더 슈팅을 해봤지만 뭐 받다 대는 거에 급급했던 장면이긴 했어요. 예. 이게 빗나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금 붕 뜨는 장면이었었기 때문에 헤딩 임팩트를 제대로 가져가기가 힘든 장면이었죠. 네, 뭐 이탈리아 수비수들도 잘하고 있었고 예. 결국엔 우리가 이 마지막 기회를 살리지 못한 채 2대1 패배로 경기를 마치게 됐는데요. 예, 후반전 자체는 많이 따라왔었어요. 그러니까 후반전의 점유율 자체가 거의 뭐 그래도 56대 44 정도로 그래도 전반전 대비 많이 따라왔었고요. 그리고 슈팅 숫자도 8대 6으로 한국이 2개밖에 안 밀릴 정도로 후반전 자체는 상당히 박빙의 경기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후반에 그래도 우리가 많이 기록을 따라왔기 때문에 전체 기록은 20대 9의 슈팅이 나왔었고 또 후반에 우리도 빅찬스가 또 하나 있었기 때문에 나름 선전을 했다. 우리가 좀 멋진 경기를 하고 좀 아쉽게 졌고 뭐 이탈리아가 분명히 그 결승에 오를만한 자격을 보인 팀이었어요. 네, 한국 입장에서는 아쉬웠던 게 두 가지였다라고 할 수 있죠. 일단 뭐 이영준 선수가 많이 지치면서 이제 원래 이영준 선수가 버티면서 뿌려주는 플레이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거 자체가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장기인 코너킥 기회도 많이 얻어내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심지어 코너킥이나 세트피스를 한국이 얻어냈어도 또 이탈리아가 높이가 강해서 그래서 그거 자체도 잘 살릴 수 없었던 그런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선수들 전체적으로 매우 열심히 분투해줬고 특히 배준호 선수와 또 이제 김지수 선수 같은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높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이 정말 좋은 경험했고 또 이런 대회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분명히 또 몇몇 선수들은 유럽 팀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승전은 뭐 사실 이제 정배라고 할 수 있었던 이제 남미의 우루과이, 유럽의 이탈리아가 6월 12일 월요일 새벽 6시에 치르게 됐고요. 우리는 뭐 유럽에서도 돌풍의 팀으로 이번에 올라온 이스라엘을 상대로 6월 12일 월요일 새벽 2시 30분에 3위 결정전 치르게 되는데요. 3위 결정전이 진짜 돌풍의 팀들끼리의 대결이네요. 예, 그래서 뭐 사실 분명 이제 3위 결정전도 멋지게 치러서 동메달을 목에 걸면 또 의미 있는 성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리 20세 이하 대표팀 선수들 또 함께 항준TV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